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매주 금요일마다 모시고 있습니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네. 여당 의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로 인해서 비대위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인선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오늘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충돌하는 양상으로 좀 번졌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는데, 일단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 재선 의원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이 판을 흔들어야 된다. 이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분이 여권에 있는 한동훈 장관이다. 삼고초려라도 해서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곧이어서 이제 초선 비례대표인 지성호 의원이 올라와가지고 총선 승리를 이끌 유력한 인물은 한동훈 장관이다. 이렇게 이제 힘을 보탰습니다. 이게 이제 초재선들이 여론 형성을 위해서 의원총회에서 나서는 모습이 좀 기존의 패턴 같다. 네, 데자뷰가 있네요. 예,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랬더니 비윤계로 꼽히는 김웅 의원이 발언권을 얻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추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드신 것 같은데 깽판 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의 비유를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 당의 새로운 김주애를 올리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가 국민의힘이냐 용산의 힘이냐. 당이 용산 이중대 역할을 해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대통령의 아바타인 한 장관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려고 하냐. 이러다가 100석 이하로 가서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안 되지 않느냐. 굉장히 좀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친윤계 이제 대표적인 호위무사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이용 의원이 나서가지고 그만하라 뭐 이렇게 고성을 지르는 장면이 연출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다시 막 들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회의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싸늘해졌다, 이런 전언이 있었습니다. 네, 김성원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이분이 그 비 좀 예쁘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굉장히 첫 포문을 잘 열어주셨네요. 수해복구 현장 가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신데 오늘 비가 오니까 또 활약을 하십니다. 자, 이용 바로미터 우리 김은지 기자가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용 의원의 발언이 윤심이다. 이게 이용 바로미터인데 오늘 이용 바로미터로 본 비대위원장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김기현 이번 주가 정말 정신없이 지나왔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제 비대위원장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제가 이제 오늘 좀 전화를 돌려보니까 우선은 포문을 친윤으로 뽑히는 그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으로 이름을 열었다라고 네.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특히나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앞서서 발언을 했던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김성원 의원이나 지성호 의원 그리고 김석기 의원도 이제 맞장구를 쳤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렇게 의총장에서 발언을 많이 했던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친윤 사이에서는 포석이 짜인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김웅 의원이 아주 센 발언을 하고 나니까 윤재욱 의원이 이제 정해진 자리가 아니라 논의를 하는 것이다라고 수습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이용 의원이 이제 그런 식으로 탄핵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이제 반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용 의원은 권력의 지점에 어떤 바로미터가 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처음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건 있는데요. 네네. 다만 이번 주에 이제 소위 말하는 연판장을 돌리는데 이름을 올렸는데 김기현 대표가 결국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역구를 지키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혹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진짜 윤심 제대로 읽는 거 맞느냐라고 지적을 하는 분도 있던데요. 그렇죠. 네, 여튼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까지 나온 보도의 종합과 제가 아는 바로도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지키되 그 지역구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시기에 대표를 지키는 사수 역할을 했던 것도 그분들의 몫이 맞긴 했었거든요. 네. 뭐 그렇게 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들의 입장이 좀 달라졌으면 그 소위 윤초선이라고 불리는 그분들도 본인들의 입장 변화의 이유가 무엇인지 김기현을 지키자에서 한동훈을 모시자로 입장이 변경된 이유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 궁금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이은지 기자님께서도 김은지입니다.
예. 이은지 기자님 또 제가 아는 다른 분이 계셔가지고. 아, 계시죠. 예. 네.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이제 용산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지금 읽으려고 하는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대통령의 어떤 뭐 발언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가 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울산 지역구에서 불출마하는 게 이제 목적이었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존 초선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를 지키려고 이제 발언을 했던 거고. 아,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어차피 김기현 체제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그러면 또 용산의 분위기를 봐서 이번에는 또 한동훈 비대위로 가야 된다고 읽은 것 아니냐. 네, 이렇게 네. 또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그것이 오독인지 정확한 의중이 반영된 초선 의원들의 발언인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되겠네요. 18일 날 뭐 지역 그 원외위원장들까지 연석 회의를 한다니까요. 거기서도 의견 수렴한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봐야 되는데 사실 중진 의원들은 어제 윤상현 의원도 아유 차라리 김한길이 낫다. 용산이랑 소통이 잘 되고 정치권을 아는 사람이니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진 의원들은 전부 다 정치 경험을 좀 앞세워서 한동훈은 안 된다라는 논지를 지금 피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오늘 의총에서도 이제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정치 경험을 강조하는 의원들 중에서는 김한길 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당에서 이제 역할도 많이 했고 중도 확장하고 외연을 넓히려고 하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인물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뭐 평가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엇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위 그 연합전선, 그러니까 대선 때 펼쳤던 연합전선을 복원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안철수, 유승민, 뭐 이준석, 홍준표 등등 이런 소위 이제 어벤져스 팀을 다시 구성을 해야 되고 이걸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돼야 된다. 뭐 이런 제안을 또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안철수, 유승민, 이준석, 홍준표를 한 팀으로 묶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계시죠? 대기 의원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언뜻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거의 이 정도면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닌가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여튼 그리고 또 공천관리위원장으로도 몇 분들이 언급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 전직 검찰총장님들이 언급이 돼요.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언급되는 이름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 어제 주로 많이 얘기가 됐고요. 네. 안대희 전 대법관이 물망에 올랐다고 했다가 뭐 이제는 좀 빠졌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고. 안대희 대법관도 검사 출신, 검사 특수부장 출신이시잖아요. 뭐 중수부장 출신이고요. 중수부장. 예. 그리고 오늘 와서는 역시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 전 총장이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뉴스 토마토의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검찰 라인이고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여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따라가자면 초재선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띄우고 역시 검찰 출신이고 공관위원장도 만약에 검찰 출신이 맡게 된다면 사실상 검찰 라인이 지금 여당을 장악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어서 한쪽에서는 또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잊고 계시겠지만 원희룡 장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네. 어느 비대위원장이 원희룡이든 한동훈이든 두 분 중에 어느 비대위원장이 와도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이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무너지게 된 핵심은 강서구청장 선거를 졌다라고 그 이후에 이 국민의힘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리고 그 당시에 선거 패배 핵심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직적 당정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졌는데 네. 오히려 지금 만에 하나 검사 대통령,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검사 출신 공관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3단계가 완성이 된다면 훨씬 더 수직적 당정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혹은 밖에서 보기에는 그런 지점들이 커진다. 그런 공격에 아주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죠.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예전에는 법상 검찰청법에 있었어요. 근데 없어졌거든요. 근데 조문만 없어졌지 삼위일체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관철되는 삼위일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정상명 검찰총장 오랜만에 들어보는 분인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과 굉장히 합이 잘 맞으시는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김건희, 윤석열 두 분 결혼식 주례하셨던 주례를 섰던 분이죠. 분이고 네.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이게 2005년에 있었던 청문회인데 인사청문회. 예, 인사청문회에서 이분이 부인과 주소지가 안 같았어요.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거냐 아니면은 위장 전입이냐 부동산 때문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전혀 의외의 답변이 나왔죠.
그 무속인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부가 이제 같은 곳에 오래 기거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리고 처가 이제 화가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주소지를 같이 두지 못했다라는 답변을 했던 걸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깜짝 놀랐습니다. 위장 전입이냐, 아이들 학군 문제 때문에 아니면 부동산 투기냐, 별거냐 그랬는데 무속인이 화가 처갓집에 끼친다라고 해서 부인과 주소지를 같이 하지 않았던 분이 지금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으로 검토되고 계시다. 주례시다. 자,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낙연 신당 반대 당내 최대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기자회견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더 좋은 미래가 오늘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선언에 대해서 공개 반대를 천명을 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해야 되고 민주당을 위기에 빠뜨릴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 심판에 앞서달라라는 요청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더미래의 일원이기도 한 사선 중진의 김상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총리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했던 분들도 이 전 총리의 신당 창당 행보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못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지난 12일에서 14일에 걸쳐서 전국 유권자 대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관련된 항목을 집어넣었는데요. 신당 창당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에 46%가 좋지 않게 본다라고 응답을 했고 좋게 본다는 응답은 34%였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할 만한 점이 민주당 지지자 내부에서는 지지자 내에서는 이제 부정응답 비율이 71%나 됐고요. 긍정응답이 21%였습니다. 근데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54%가 좋게 본다라고 답변을 해서 여야의 지지층 사이에 이제 또렷한 온도 차이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한국갤럽 그 조사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또 대통령실에서 좀 이거 좀 뼈아프게 좀 봐야 될 부분은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 그 긍정 평가율과 부정 평가율이 지금 조금씩 하향 추세, 긍정 평가율은 하향 추세에서 31%까지 갔고요. 이거 30%대가 무너지고 나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정말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그다음에 부정 평가는 갤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데 60%가 넘었어요. 50%대에 있다가 60%가 넘었거든요. 이 흐름, 뭐 여론조사는 흐름을 보라고 하는데 이 흐름을 용산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고 있을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추세가 좋지 않죠. 게다가 지금 앞으로 연말이어서 3주 동안 한국갤럽에서 이제 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3주 후에 나온 조사가 어떻게 나올지가 아주 중요한 이제 내년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지점일 텐데 그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특검 정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선 다시금 이제 재의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잘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험 때 뭐 늘 오르긴 하는데요. 또 다시 오르는 것이죠. 네, 매순간 분기점입니다. 예. 매순간. 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 사건 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이 됐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어제 뉴스타파가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고가 명품 가방 소위 이제 디올 파우치백 관련해서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가 지난 6일에 검찰 고발을 했거든요. 이 사건이 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됐다는 소식이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안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영입인재 1호로 영입이 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오늘 JTBC의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했는데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더니 그 명품백이 진짜인지 가품인지 검증이 됐느냐 이런 이제 반문을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요? 대통령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물어보세요. 그 갖고 있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러면은 이수정 교수님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명품백 갖고 계세요? 그거 가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워낙 또 이제 이수정 교수 같은 경우는 범죄 프로파일러로 유명하신 분이고 오늘도 방송에서 본인을 엄벌주의자라고 소개를 해가지고 과연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기대만큼의 충족을 줄 수 있는 답변은 아니었다라는 평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뉴스타파가 이제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추가 녹취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녹취록 내용을 보니까 주가 조작이 일어나고 있었던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듯한 대화의 내용들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10만 주 매도 주문을 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놀라거나 뭐 되묻거나 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냥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10만 주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 게 그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전체량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굉장히 큰 액수였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거는 상당히 좀 이제 그 놀라운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10만 주에 달하는 주식을 그거 누가 가져가네요라고 증권사 직원이 말을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또 체결됐죠라고 뭔가 좀 알고 있는 듯한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답변 내용을 보면 이제 매도 주문을 내면 누군가 사줄 거를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한 답변이 오가고요. 그리고 토러스 이쪽에서 가져가네요. 보니까라고 증권사 직원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작전에 동원됐던 그 토러스 증권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들입니다. 그 통정매매에서 이 대화 녹취록 보다가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코미디 같은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남았죠? 하니까 나머지 주식이 몇 개 남았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얼마 남았죠? 라고 얘기했던 거는 이익이 얼마 났죠? 라고 물어봤는데 주식이 몇 개 남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화도 중요한데 요때 3,100원에 10만 주를 팔고 그리고 똑같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3,120원에 더 비싸게 53,520주를 사들여요. 같은 날. 이거 뭐예요? 싸게 팔고 20원 더 비싸게 샀죠. 왜 그래요? 돈 벌려고 주식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던지고 받고 하면서 거래량을 늘리고 가격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싸게 팔고 더 비싸게 사는 거죠. 그래야 거래량도 늘고 가격도 20원 어쨌든 끌어올려진 거 아닙니까? 요 정황이 대화보다 사실은 더 중요하다. 이건 정황이 아니라 사실이죠. 요 사실관계가 통정매매를 직접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 더 중요한 정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특검법에 대한 중요성들이 점점 더 아마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JTBC 관련해서는 어제 나왔던 보도인데, 어제, 예, 그 이수정 교수가 이제 물론 받은 사람도 나쁘다라는 취지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양비론인데요. 뭐 기획해서 함정판 사람도 나쁘다라고는 했지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어디 넣어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네. 반환 물품 창고에 네. 넣어놨다라고 이야기를. 뭐 공식적 이것도 이제 뭐 관계자들의 얘기고 공식적 답변은 없어요. 그렇죠. 아무런 해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보수 언론조차도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해명해야 된다. 특별감찰관 만들어야 된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근신해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국민은 우습고 김건희는 무섭냐 뭐라는 이게 전부 다 조중동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TV조선 같은 경우는 이번 총선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이제 최대 리스크가 뭐냐를 꼽는 특별 보도에서 김건희 리스크를 1번에 꼽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지금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를 이제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어떤 조치가 있기는 있지 않을까. 12월 28일을 전후해서 즉 특검법 통과시키는 날을 전후해서 있지 않을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식의 뉴스 아이킥 임경빈, 김은지 두 분과 함께 뉴스 신세계 이어가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 오늘 돌아오셨는데요. 오늘 귀국했습니다. 예,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가 초치됐다. 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사가 초치가 됐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초치되거나 일본에서 초치되는 거를 떠올리는데 또는 우리나라에서 독도 관련된 일본에서 망언이 나왔다라고 그렇죠. 하면 보통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의를 하는 거죠. 불러서 항의하는 거죠. 공식 항의를 하는 거고요. 이런 초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록을 남겨야 될 수준의 뭔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초치를 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우리 네덜란드 대사,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가 네덜란드 측으로부터 초치를 당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의전과 관련된 얘기였다고 하는데 한국 측의 과도한 경호 그리고 의전 요구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서 최영찬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가 초치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덜란드 정부가 최 대사를 불러가지고 국빈 방문 경호와 의전을 둘러싼 한국의 다양한 요구에 우려와 당부 사항을 전달을 했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 경호상의 필요를 이유로 방문지에 엘리베이터 면접까지 요구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례를 여러 가지를 열거를 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측이 이제 초치를 하기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협의와 조율을 시도를 했는데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서 항의 표시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과 외교부, 대사관 등의 각 채널에서 각기 다른 요구사항을 산발적으로 전달한 거 이게 좀 태도상의 문제였다라는 게 네덜란드 측의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외교부에서는 이거 뭐 협의 과정이다. 별거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식적으로 나온 해명은 소통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세밀하게 조율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요. 하지만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네. 사실 쉽게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누군가 입을 열었고 그에 대해서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그립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큰 것이죠. 결국 대통령실, 외교부, 대사관 등 각 채널에서 각기 요구사항을 산발적으로 이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정말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요구가 막 와 대통령실에서 오고 외교부에서 오고 공관에서 오고 특히나 이제 해당 기사에서 보면요. 지휘 계통을 무시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외교라인 내부에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휘 계통을 무시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톱파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과연 이 상황에서 지휘 계통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통령실과 외교부와 대사관의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네덜란드 측에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딱 한 사람 떠오르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게 이제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방문을 했을 때 그 전후해 가지고 의전 관련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블랙핑크. 네,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공동 공연을 어떻게 할 거냐 여부를 두고 충돌이 있은 끝에 우리에서 이제 의전 관련된 인사들이 교체되는 일까지 있었는데 그랬죠.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과연 이제 지금 지휘 계통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가서 식용견 금지 관련돼서 이건 대통령의 약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사안은 이미 이제 12일에 국회 본회의를 관련 법이 통과를 한 상태여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대통령과 같은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식용견과 애완견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아마 그거는 이제 후보 TV 토론 때였을 겁니다. 이제 예. 공식 후보가 되기 전일 텐데요. 네. 여튼 뭐 이후에 어떻게 입장을 수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법들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귀국 전날 엑스포 투표 나흘 전에 파리에서 재벌 총수들과 술을 드셨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한겨레 21이 보도를 했는데요. 공식적으로 네. 이제 그 술이라는 게 소주와 맥주를 조합한 소폭이었다라는 구체적인 증언들까지 수집이 돼 있습니다. 네, 14일 알겠습니다. 저녁 8시에 시작해서 밤 10시 내지 11시경에 끝났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김은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